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쨌든 생활이 좀 어려워지긴 했으니까 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치가 있으면 우리 힘드네 라고 했을 건데 그땐 그냥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을 모르고 컸던 것 같아요. 나가지 않아도 될 소비는 검토를 해보셔라. OTT 몇 개 보고 있는지, 프리미엄 카드가 몇 개인지, 하루에 커피는 몇 잔을 마시는지, 밥은 뭘 먹는지, 외식은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시면 안 써도 돼야 될 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침을 정말 잘 먹습니다. 꼭 먹어야 되고요. 아침을 먹어야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일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진 게 지독한 뿐이라서를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2030 도전이라는 영상에서 지금 175만까지 가고 있는데요. 그 영상이 뜨면서 많은 출판사와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컨택트를 주셨고 제 어떤 삶의 이야기를 좀 책으로 달아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좀 와서 책을 좀 쓰게 됐고요. 책은 꼬마 때부터 그래도 평생 한번 책은 한번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기가 돼서 에세이집 자기계발서를 좀 냈습니다. 지독함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독함이 인생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를 아는 지인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각을 안 한다거나, 아침을 꼭 먹고 출근을 한다거나, 일을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하면 딱딱딱딱 하는 스타일이에요. 전 제가 이렇게 입으로 뱉은 말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상대방들에게는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윤미애 너무 지독하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마 출판사에서 미팅하고 협의하고 책 내용을 보니 그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 저랑 그냥 찰떡 같은 단어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시간 약속이나 윤미애가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약속한다, 내지는 이걸 해드린다 등등의 어떤 말하는 데 신뢰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제 근태가 됐던, 지각 안 하게 됐던, 손님들하고의 약속이 됐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한 거에 대한 책임?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그런 걸로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님께서는 어떤 가정 환경을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고객님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제가 이번에 영상 뜨면서 저렇게 어렵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보신 이미지랑 다르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나 말하는 거나 하는 일이 벤츠 딜러고 이제 워낙 자산가들을 만난다 생각을 하셔서 다들 제가 좀 있는 집이 아닌가, 잘 사는 집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영상이 뜨면서 제가 많은 게 좀 오픈이 됐죠.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중학교 때부터 공장 생활하면서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고, 고등학교 야간 생활을 했고, 전문대, 방통대, 석사, 박사까지 제가 다 야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등학교 5학년 엄마 돌아가시고 이후부터는 집에서 뭔가 책값이다, 수학여행비다,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아서 제가 학업을 했던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유복하게 컸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영상 이렇게 좀 나오면서 많이 좀 알아가시는 것들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유년 시절을 좀 보냈습니다. 밤에는 공부하시면서 오전 오후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장 생활을 했고요. 중학교 때는 우리 흔히 말해서 봉제 공장에 이렇게 메인으로 미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서브로 도와주는 스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시다, 이렇게 보조 이런 업무가 있었었는데 그런 업무를 주로 했었었고 방학 때 한 달 반, 한 달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음에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워낙 다 비슷하게 살고 우리 집이 어렵구나.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어쨌든 생활이 좀 어려워지긴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걸 벌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처럼 어디에 살아서 이렇게 사는 애도 있고 저렇게 사는 애도 있고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이런 비교치가 있으면 우리 힘드네라고 했을 건데 그땐 그냥 제가 성남에서 자라서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힘든 건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모르고 컸던 것 같아요.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유행하는데,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유행하나요? 유행은 아니고 부자 되는 분들 많지 않나요? 저도 됐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수입차 딜러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 월급쟁이 11년을 했고 IT 쪽에서 11년을 하고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전직을 한 거라 저도 된 케이스라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막 저희 고객님들처럼 막 큰 자산과 자산을 잃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일반 월급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 대비해서는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뭘 하냐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월급쟁이가 부자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우선 나가지 않아도 될 소비는 좀 검토를 해 보셔라. 뭐 그래서 뭐 OTT 몇 개 보고 있는지 프리미엄 카드가 몇 개인지 뭐 하루에 커피는 몇 잔을 마시는지 밥은 뭘 먹는지 외식은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좀 따져 보시면 안 써도 돼야 될 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은행 수수료라든가 뭐 어쩌면 뭐 퀵이라든가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주차비라든가 뭐 생각을 한번 쭉 이렇게 한 달 동안 써본 돈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돈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들 티끌 모아 태산인데 그건 티끌이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에서부터 아끼고 아껴서 모아 보면 그게 1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그건 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테니 그렇게 해 보시면 저는 모으는 재미, 뭐 아끼는 재미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부동산이 아닌 잉여 자금은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시나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연초에 큰 부동산 하나를 매각을 하고 지금은 금융자산으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요. 저는 주로 채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쫄보라 부동산 쪽은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등락이 있어도 그 자리에 그 물건이 있어서 저는 부동산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만 매일 했던 사람인데 금융자산으로 오니까 이 등락에 대해서도 이제 흔히 말한 주식,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겁이 아직은 좀 있어서 못하는 편이고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그냥 안전자산 한다고 저는 채권, 미국채, 우리나라채, 국채 해서 채권으로만 좀 편중돼서 그리고 금이요. 그렇게 해서 금융자산을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뭐 진짜 어느 날 막 상한가를 치고 이런 종목에 대한 그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자산도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과 관련해서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은 실물로 투자하시는 건가요? 실물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요즘은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실물 금을 물론 그렇게 금 달을 파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상품의 현물, 실물 금융 상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등락을 보면서 사는 거죠.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저희 PB 담당자나 저희 남편도 금융 쪽에 일을 하니까 그런 쪽 관심이 좀 많은데 저보고 왜 금을 사냐고 지금 너무 오르지 않았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서 꽤 높은 수익률을 내고 뭐 얼마 전에 일부 금액의 엑시트를 좀 했죠. 그래서 저는 금융 투자든 부동산이든 저의 좀 감을 믿는 편입니다. 그게 물론 기사, 뭐 뉴스, 영상 많은 걸 보고 제 고객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체감 그런 걸 갖고 좀 저의 절대적인 감, 뭐 어떤 수치를 갖고 이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흔히 말하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냥 아줌마 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겠지만 부동산,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나라 40대, 50대 아줌마들의 감이 최고인 거 아시죠? 그걸 저는 좀 믿는 편이고 그런 감을 찾기 위한 최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는 투자에서 크게 이렇게 좀 실패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을 위해서 매일 수행하셨던 이사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침을 정말 잘 먹습니다. 꼭 먹어야 되고요. 그거는 결혼하면서부터는 매일 시작했던 그리고 뭐 남편이 했던 제가 했던 아침을 꼭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침을 먹어야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일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거. 그래서 엊그저께 무슨 촬영을 하는데 그분이 역시 부자들은 늘 아침을 먹네요.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10시, 11시에 이렇게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먹으면 우선 10시, 11시, 12시 시간에 대해서 활용이 됩니다. 뭐 상담이든 그게 일이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12시에서 1시, 흔히 말하는 점심시간에 그분들이 차를 보러 온다고 하면 그 시간도 전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하루의 시간을 좀 더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침 꼭 먹어줘야 되는 게 뒷받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좀 꼬박꼬박 먹는 편이고, 뭐 많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화를 정말 잘 받습니다. 전화 뭐 문자든 카톡이든 뭐 이메일이든 회신이 굉장히 빠른 직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공 뭘로 했냐? 아마도 좀 빠른 피드백과 어떤 루틴한 저의 생활인데, 식사 잘하는 거, 건강 체크 잘하는 거, 주 2, 3회 운동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한결같이 하는 게 제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아침 식단이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침 제일 푸짐하게 먹습니다. 뭐 소고기도 구워 먹고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 오늘 고기가 먹고 싶네 그러면 아침에 고기에 쌈에 제대로 한 끼를 해결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간식처럼 뭐 낫또나 블루베리 이런 것도 먹는데, 지금은 낫또, 블루베리도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정말 든든하게 먹는 편이고요. 점심 안 먹고 저녁도 가볍게 고구마나 간식거리로 해서 좀 처리를 하는 편이고요. 물론 약속 있는 날은 점심 거르고 저녁에 술자리를 좀 하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가까운 지인 5명의 미래 평균 연봉이 당신의 미래 연봉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 동의한다기보다는 그게 어떤 관계이냐 싶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일지, 가까운 친구일지, 아니면 형제 자매일지 등등에 따라 너무 나뉠 것 같은데, 비즈니스 파트너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인이다, 뭐 친구다, 뭐 형제 자매다, 그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뭐 형제 자매가 한 사람이 많이 번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평균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삶에 도움은 되지만 되려 삶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되려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도 형제자매보다 비슷하게 살아온, 비슷하게 버는 사람들끼리 쭉 오래 가더라고요. 여행을 가든 밥을 먹든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을 하든 비슷한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득과 어떤 삶의 수준이 비슷해져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과 쭉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뭐 그게 뭐 형제자매라든가 뭐 다른 직장 동료라든가 뭐 등등의 그런 관계라면 되려 더 벌어지는 악순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